안녕하세요. 미래에셋생명 백지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이 개정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계약 체결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분쟁에 휘말리는 임차인, 임대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가 권리금 분쟁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나요? 네, 질문 잘 받았습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을 주선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녀가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담 사례가 참 많은데요. 임대인은 본인의 자녀가 상가 건물에서 영업한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 해석상 상가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주체는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질의도 참 많은데요. 상가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에 상당하는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상가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까지 개정법의 권리금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권리금 포기 특약을 맺었는데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 효력이 과연 인정이 될까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향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개정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가 권리금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과 임차인, 임대인이 사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권리금 소송에 관한 축적된 판결례가 적어서 상가 임대차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개정법상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항인지 또는 그 반대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시어 상호 원만히 권리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